I'm Dr. Tori Nieseling, Chief Equity Officer and First Deputy Commissioner for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Fall is here, and so is flu season. To protect against the flu, everyone 6 months and older should get a flu shot.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people who are at higher risk of serious complications from the flu, including adults 65 and older, pregnant people, and people with other medical conditions like asthma, diabetes, or heart disease. The flu shot does not protect you against COVID-19, and the COVID-19 vaccine doesn't protect you against the flu. So, if you haven't had your COVID-19 vaccine, you can get it at the same time as your flu shot. COVID-19 has taught us anything, is that we all need to be protected. For more information or to find a flu shot location, visit nyc.gov/flu or call 311. 제네시스는 잭 니클라우드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프레지던츠컵 협약식을 열고 공식 후원사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지던츠컵은 미국 PGA 투어의 주도로 1994년 설립된 이후 매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데 상금이 없는 대신 모아진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내년에 열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롯에 있는 퀘일 할로우 클럽에서 개최할 프레지던츠컵에서 공식 차량을 지원하고 대회장 곳곳에 차량을 전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 몬트리올의 로열 몬트리올 골프클럽에서 2026년 시카고의 메디나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공식 자동차 스폰서로 활약을 할 것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연 3% 수준을 넘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14일로 끝난 주간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평균 3.05%로 지난주 2.99%에서 상승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 전 평균 이자율은 2.81%였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미국 국제 수익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레디 맥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샘 카터는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과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역사적으로 이자율은 여전히 낮지만 많은 잠재력 주택 구입자들이 높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관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대형 항공기를 구입해 내년부터 장거리 물류 시장에 뛰어듭니다. 아마존은 보잉 777, 에어버스 A330-300 등 대형 중고 항공기를 매입해 화물기로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전 세계 주요 공항에 취항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사들인 보잉 777과 에어버스 A330은 지난 5년간 아마존의 미국 내 항공 배송을 전담해온 중형 항공기 보잉 767보다 훨씬 큰 기종입니다. 아마존은 서부를 중심으로 해운 물류 대란이 전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 세계로 직접 물건을 실어 나르며 물류 서비스를 본격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항공기 전문 정보업체인 플랜스 파터스에 따르면 현재 아마존 에어가 확보해 운항 중인 화물기는 보잉 767, 보잉 737, ATR 72, 터보프롭 등 75대 정도입니다. 또한 페덱스와 UPS가 운행하는 항공기는 각각 468대, 283대보다 많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경쟁사로 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할리우드 노조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메이저 제작사를 대표하는 단체에게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6만 명에 해당하는 할리우드 노조가 제작자 협회에게 근로조건을 수용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연예 산업계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오랜 셧다운이 지속되다가 최근 업무에 다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매튜록 노조위원장은 파업 당일 전까지 휴식, 식사 시간,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8일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예 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128년 만에 하는 역사상 대규모 파업이 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와중에도 델타항공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 중 처음입니다. 블룸버그는 델타항공은 3분기 1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9% 줄어든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분기 흑자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델타는 작년 초부터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중 델타 변이 확산으로 여행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실적 개선에 성공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미국이 여행 규제 완화를 언급한 뒤 델타 항공 실적이 개선됐으며 특히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공편 예약이 10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개방되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국경은 회복을 앞당기겠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변수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금융투자회사 코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 소비자가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오는 2028년까지 약 68%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Z세대는 소득 증가와 자산 상속을 통해 이 세대의 구매력이 늘어나면 이들의 소비 패턴 또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코엔은 지난 7월 미국에서 18에서 34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 및 브랜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Z세대의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아마존, 페이팔, 포쉬마크, 치폴레 등의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이 설문을 통하여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들은 온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 아마존으로 제품 정보를 검색하며 아마존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